네, 안녕하세요. 실전 범죄를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이분입니다. 이근이라는 분이에요. 되게 유니크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은 분인데, 기존에 UDT로 알려진 이제 해군 특수전 전단이죠. 대위로 근무를 하셨었고, 현재는 유튜버이자 용병, 우크라이나 용병 같은 것도 갔다 오시는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시원시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 보면은 법의 선을 잠깐씩 넘나드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이분의 공개된 판결문을 봤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지, 강제추행이었죠. 그 당시 정확한 명칭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그 추행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그 전과에 대해서 나는 무고하고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셔서 제가 그 판결과 그 뉴스를 토대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형사사건이 있게 되면은 그 형사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후속 조치로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3심까지 끝났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도 어떠한 피해 보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피해자가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사이에 어떤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액수는 좀 많이 나왔죠. 2천만 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치고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건과 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그런 부분이 2차 가해로 추가가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안 주겠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하셨다고 해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죠.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강제추행 2차 가해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선고로 받았고, 자,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자 피해 측은 강제 집행 절차를 고려 중이다라고 좀 맞서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6,400만 원을 청구했던 것 같아요. 6천만 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천만 원을 인정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2천만 원을 평생 지급할 생각이 없고, 이게 또 3차 가해가 될 것 같은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 취직하지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허칠하고 있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편을 비난하고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법정에서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 나올 거 2천만 원 나오고 1,500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액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현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막무가내로 상대편을 비난하는 방식의 언론 플레이는 상당히 좋지가 않죠. 피해자 측 변호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명백한 2차 가해자고 유죄를 인정받은 만큼 민사적으로도 범행사실을 인정받았며, 형사 재판 절차에서 3심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또 민사적으로도 범행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2차 가해에 대한 것까지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어떤 사과나 배상 그런 것이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죄를 판결한 사법부를 비난하는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행동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어떤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어떤 배째라고 나왔을 때 후속적으로 이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될 수가 있다. 이 배째라고 나오는 가해자에 대해서 진짜 배를 째릴 수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 판결까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째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이기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편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재산이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넣는 것, 그것까지가 민사소송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집행 절차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절차가 시중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요. 이 이근 씨가 어떤 부동산이 있다, 자동차가 있다, 그런 등록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재산조회라든가 신용조회라든가 이런 조회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재산이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다못해 임대차 보증금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내 집이 아니라도 임대차 보증금에 전세금에까지 이런 압류가 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답답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바로 압류이고 집행 절차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도 나는 국내에 재산이 전혀 없고 내 재산 전부 해외에 있고 아니면 뭐 발견할 수 있는 재산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 안 되면은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 사업자라든가 아니면은 임금채권에라도 좀 압류를 거는 그런 방식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진짜 뭐 안 되면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럼 신용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런 걸 쓸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뭐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이렇게 민사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지연 손해배상금이 같이 나와요. 우리나라 법상 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은 소송 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2% 가산된 지연 손해배상금을 같이 좀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능하면 이거 빨리 갚아버리시라 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사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다, 어떤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던 것 같다.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2차 피해, 2차 가해도 발생했던 것을 좀 감안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2천만 원 정도로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집행에 응하지 않고 이 2천만 원을 배상하지 않겠다,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좀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 압류 절차가 개시가 될 것이고, 주로 뭐 부동산이 있다, 뭐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는 등 어떤 신용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좀 제약들이 좀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살펴보고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영상을 만들거나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